한국은 경악을 금치 못할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오판하고 있던 거라고요. 현재 태국 전역의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대규모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자마자 태국 전역은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7천만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든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냐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고 태국에서는 정부에서 일하는 직업을 매우 높게 쳐주고 존경하는 경향이 있기에 저는 태국에서 상류층으로서의 만족스러운 삶을 이어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겐 어쩔 수 없이 따라붙는 꼬리표가 하나 있었죠. 그건 바로 낙하산이라는 꼬리표였습니다. 그럴만도 한 게 태국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인맥과 가문이 우선시되는 사회이다 보니 저는 대학교를 갓 졸업한 풋내기였음에도 외교부의 요직에 앉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치를 슬금슬금 보며 빠른 시일 내에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다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제가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 법한 대형 사건이 터지게 되었어요. 그건 바로 태국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시작했고 또 태국인 노동자들도 이에 동참하여 한국 기업을 완전히 묵사발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태국인을 먼저 차별하고 태국에 대한 갑질을 이어나가던 한국은 이제 그 업보를 그대로 돌려받게 된 셈인 것입니다. 일단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삼성 공장에 대한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세금을 청구하며 깜짝 감사를 실시했는데요. 보통 이러한 감사는 거의 이루어지는 법이 없지만 태국 정부는 징벌적 감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공격했고 삼성이 항소를 하자 추가 벌금까지 부과했기에 삼성은 총 8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번 한 해 동안만 해도 이런 식으로 감사를 받은 한국 기업은 약 30개에 달한다고 하던데 한국은 그야말로 태국을 우습게 보다가 된통 당해버린 거죠. 그러나 한국은 태국에 의해 괴멸적 피해를 입었음이 분명했음에도 태국에 대한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고 절대 허리를 굽히지 않으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태국 세관은 모호한 수입 규정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부품의 선적을 3개월 이상 보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차의 생산 일정이 지연되었고 단 3개월 만에 1천만 달러의 손실이 발생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태국이 얼마나 무서운 국가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태국은 사실상 정부가 무소불위의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고 국왕을 필두로 한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언론이나 국민들은 그에 순응하며 그대로 따르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태국 국영 언론은 한국 화장품 회사가 유해 화학 물질을 사용했다고 비난하는 기사를 쏟아냈고 결국 태국에서의 한국산 제품들의 신뢰도는 급감하며 매출이 60%나 감소하는 초토화의 결과를 이끌어냈죠. 한국 화장품 회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는 실험실 테스트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결백함을 입증했으나 태국 언론은 그러한 한국 회사 측의 항변을 그대로 묻어버림으로써 아무도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 정말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이었는데요. 현재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은 극에 달하는 상황이고 태국 노동자들은 이를 이용해 파업을 일삼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태국 정부는 이러한 노동자들의 불법 파업을 막을 의무가 있긴 했습니다. 이건 한국 회사와 계약을 하면서 협의를 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먼저 태국의 자존심을 건든 지금 상황은 이판사판이었고 정부는 오히려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물자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태국인 공장 노동자들을 지원해 주었는데요. 결국 태국 삼성 공장에서 일하던 8,000명의 노동자 중 90%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삼성 공장은 2달 동안이나 공장이 멈추며 생산이 중단되었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삼성은 주문 누락으로 인해 1억 달러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이러한 삼성 공장 노동자들 중에는 태국 정부 측의 요원까지 침투해 있으며 이러한 전문 요원은 삼성 공장 내의 기계를 고의적으로 파손하며 시설이 가동되지 않게끔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삼성 공장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공장 가동이 중지됨에 따른 천문학적인 피해가 계속해서 누적되며 완전히 괴멸하기 직전인 상황이라고 했죠. 이건 정말 쌤통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태국인들은 매우 성실하고 일머리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질 좋은 노동력을 싼값에 부려먹고도 태국에 감사를 하기는커녕 태국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려고 하다니 이들은 당해도 싸고 저는 태국 정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죠. 태국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다지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임금 2배 인상과 주당 25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종신연금만을 요구할 뿐이죠.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는 태국 노동자들은 현재 태국인 평균 임금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국은 돈이 많은 국가일 뿐더러 태국이 그동안 해준 것이 많으니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삼성 측은 이러한 노조 측의 요구를 딱 잘라 거절해버리더군요. 결국 태국인 노동자들은 노동 문제에 대해 한국 기업을 비난하는 공개 성명을 냈고 태국은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를 국제 외신에 제보하며 한국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이토록 호되게 당하더라도 질 좋은 태국 노동력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을 게 분명했고 결국 한국이 태국에 무릎을 꿇으며 완전한 항복을 외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정말 예상치도 못한 충격 발표를 시작하더군요. 바로 한국 기업들은 삼성을 필두로 태국의 지은 공장들을 전면 철수시키겠다는 예상치도 못한 선언을 해왔거든요. 이건 정말 미친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한국도 태국만큼이나 큰 손실을 피할 수가 없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태국의 GDP 중 10% 이상이 한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이러한 노동자들 덕분에 파생된 각종 일자리들, 한국의 연구개발 투자에 의존하고 있는 태국 기술 기업들, 그리고 한국 기업들과 계약하여 물건 납품 및 운송, 원자재 공급 등을 맡고 있는 기업들 등 사실상 한국은 태국인들 수천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이 이토록 갑작스럽게 태국을 빠져나간다면 이건 태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큰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태국이 산업 전반에 걸쳐 거의 모든 분야를 한국에 의존하고 있듯이 한국 또한 태국의 노동력이 아니라면 절대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태국 정부 측은 그저 삼성이 허세를 부리느라 태국 철수를 외친 것일 뿐이며 삼성은 분명 철수 입장을 철회하고 다시 태국 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실적을 채우기 위해 여러 조사를 이어나간 결과 이번 삼성의 태국 철수는 정말 예산일이 아니라는 것을 단번에 깨달을 수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미 태국을 대체할 다른 국가를 물색해 놓았고 공장 이전 준비 또한 사전에 미리 진행해 놓은 상태였거든요. 일단 배터리 기술 분야의 선두주자이자 수천 명의 태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던 삼성 SDI는 생산 공장을 태국에서 말레이시아 페낭으로 이전하고 10억 달러를 투자하여 최첨단 시설 건설을 진작에 완료한 상태였는데요. 이 시설은 전기 자동차 및 가전제품을 위한 차세대 배터리를 제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었기에 10,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한국이 말레이시아에 세운 공장은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과 로봇 조립 라인을 사용하여 생산 오류를 40% 줄였기 때문에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새로운 최첨단 공장을 실험해볼 좋은 기회이자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을 이어나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던 것이죠. 즉, 한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꾸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고 한국은 태국과의 관계가 단절되어도 딱히 피해를 볼 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그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삼성 SDI에 이어 삼성전자까지도 태국 공장을 전면 폐쇄한 뒤 말레이시아의 새로운 부지에서 생산을 이어나가겠다는 선언을 해왔거든요. 특히나 삼성은 이번 말레이시아에서 연간 3천만 대의 스마트폰과 2천만 개의 반도체 장비, 그리고 500만 대의 IoT 디바이스를 생산할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기에 이러한 막대한 생산을 놓친 태국은 그만큼 괴멸적인 잠재적 피해를 보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소름 돋는 점은 삼성은 역시나 다 계획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삼성전자 또한 새롭게 지은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생산 라인을 완전히 자동화하여 노동력 의존도를 25% 줄였다고 했거든요. 심지어 새로 지은 공장은 AI 기반 품질 검사를 기능을 도입해서 결함률을 0.1% 미만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놀라운 발표까지 하더군요. 저는 한국은 그저 태국의 노동력 덕분에 발전한 국가로 태국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국가라고 생각했지만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어진 공장에서 생길 일자리의 숫자였어요. 사실 태국이 가만히만 있었다면 삼성은 이러한 최첨단 공장을 태국에 지은 뒤 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함으로써 직간접의 고용 효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러나 한국은 결국 말레이시아를 택했고 삼성전자가 짓는 새로운 공장으로 인해 말레이시아에 생길 직접 일자리는 1만여 개에 달하며
약 5만 개 이상의 간접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며 사실상 삼성전자만 해도 말레이시아의 GDP의 3%에 기여하고 연간 8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이건 삼성전자 하나만이 불러올 효과이므로 다른 삼성 계열사들과 곧 태국을 빠져나올 예정인 현대 등의 다른 한국 기업들까지 추가된다면 태국은 완전히 경제 괴멸에 이를 것이고 한국 기업들을 유치할 국가는 그야말로 개를 탄 셈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도대체 한국은 어느 틈에 이렇듯 다른 나라로의 공장 이전 준비를 끝내놓은 건지, 이건 마치 한국은 태국 노동자들이 이러한 대규모 파업을 할 것을 예상이라도 한 것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똑똑했고 또 매우 치밀한 국가였습니다. 저는 삼성 관계자가 발표한 성명문을 통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빠른 공급망 다각화를 진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거든요. 일단 삼성 측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태국 노동자들이 자꾸만 소규모 파업을 일삼고 게으름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진작에 공급망 다각화를 통해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이러한 다각화 준비 중에 태국의 인건비가 급격하게 오르고 또 태국 정부가 외교를 하는 데 있어 객관성을 잃고 감정적으로만 행동하자 태국은 매우 불확실한 국가라고 판단한 삼성은 말레이시아 공장 건설에 박차를 가한 뒤 곧바로 모든 생산 기반을 옮겨버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태국은 옛날부터 뒤통수를 자주 치는 국가였다며 이번에 조금 손해를 보긴 했지만 아무튼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은 차라리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될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을 살펴보자마자 저도 모르게 삼성의 성견지명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저는 몇 분 만에 정신을 다시 차린 뒤 태국을 배신한 삼성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다시 가다듬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분노의 감정도 잠시 저는 사건의 전말을 조사하다가 삼성의 발언대로 태국은 그동안 아예 국제 정세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였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현타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 태국이 한국에 갑질을 했던 것과는 달리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모셔가려고 안달이었거든요. 일단 베트남만 해도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 공장을 지어준다면 막대한 이익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었고 한국에 파격적인 혜택을 먼저 제안하며 삼성 공장 유치에 국가에 사활을 걸었는데요. 베트남은 삼성 공장 유치가 베트남 GDP의 5% 이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고 한국 공장의 이전에 대해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수출 중심 기업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제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삼성과 LG와 같은 첨단 기술 기업에 대해서는 기계류에 대한 수입 관세 면제를 먼저 제안했을 뿐더러 한국 기업들의 공장 설립에 직접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여 건설 비용의 최대 30%를 부담한다는 미친 혜택까지 약속했죠. 또한 산업단지에서는 최대 20년 동안 대폭 할인 또는 무료 토지 임대를 제공하겠다면서 그야말로 국가적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한국 기업이 베트남이라는 국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바싹 엎드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강력한 국가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오길래 그렇게나 자존심 하나에 죽고 못 살던 베트남이 비굴할 정도로 납작 엎드리며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전부 다 퍼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혜택을 제안한 건 베트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 기업 유치에 목숨을 걸었거든요. 이들은 한국 기업이 제조한 상품에 대한 수출 관세 면제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렇듯 동남아 국가들은 어떻게든 한국 기업들의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바싹 엎드렸고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은 태국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가져오는 모양이었습니다. 이들이 태국에 있던 삼성 공장을 빼앗아오기 위해 이토록 노력하는 것을 보니 저는 태국이 지금 한국에 갑질을 하는 상황은 무언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만약 삼성과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완전히 떠나버린다면 태국에는 멸망만이 기다릴 뿐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외교부 관계자로서 이제라도 한국에 납작 엎드린 후에 손이 발휘되도록 빌어야겠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러나 저는 한국이 이러한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받고도 결국 말레이시아를 선택한 충격적인 이유를 듣게 됨과 동시에 그 즉시 온몸에 소름이 돋아 선체로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말레이시아도 한국에 대한 10년간 세금 감면 혜택을 내걸었고 말레이시아의 지리적 특성상 글로벌 배송 경로가 매우 효율적이라는 장점도 있었지만
한국이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한국은 뒤통수를 친 국가에겐 국물도 없는 국가였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태국처럼 한국 기업을 상대로 갑질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된통당하고 한국에 납작 엎드렸던 적이 있고, 인도네시아 또한 한국의 KF-21 전투기 분담금 10억 달러를 지불하지 않겠다며 입을 싹 닫아버리는 뒤통수를 친 국가였거든요. 한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차례차례 단계를 밟으며 발전한 국가라서 그런지 약자에겐 한없이 베풀어주는 특성이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동남아 국가들처럼 비교적 자신들보다 약소국들에게는 온건적이고 유화적인 입장을 취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자신을 배신한 상대에게는 얄짤없는 태도를 보이며 두 번 다시 기회를 주지 않았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아무리 파격적인 조건을 들이밀며 한 번만 봐달라며 사정사정해도 들은 척도 안 하며 말레이시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이러한 무섭도록 단호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간 태국은 한국 기업에 은근한 불이익을 주며 불법적인 이익을 취해왔고, 태국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한 것도 이번이 처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간 태국이 취해온 그러한 소소한 이익을 눈감아주곤 했고, 아무래도 태국 정부는 이번 대규모 파업 및 불이익에 대해서도 한국이 그저 눈감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은 한국에 대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다가 결국 선을 완전히 넘어버렸고, 한국은 한 번 선을 넘은 상대에겐 국물도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국 기업들의 공장이 죄다 빠져나가게 된 태국은 그야말로 국가 괴멸 직전에 놓인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말과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조사에 앞서 만약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빠져나간다면 태국에 어떤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통계청 자료를 열람했는데요. 그런데 한국 기업은 고사하고 태국은 삼성 하나만 빠져나가도 거의 국가 재난 수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 태국 경제는 20년 전쯤으로 회귀하여 동남아의 맹주 자리를 완전히 빼앗기게 된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만약 삼성이 철수한다면 태국은 연간 20억 달러의 괴멸적인 손해에 더해 태국의 공급망 산업은 연간 15억 달러 상당의 계약 손실을 입게 되는데요. 태국 삼성 공장에서 근무하던 노동자들 8,000명은 즉시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고, 삼성의 납품 중지로 인해 물류, 원자재, 소매업 같은 관련 부문에서 약 2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정리해고와 공장 활동 감소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의 소비자 지출이 매년 10억 달러 이상 감소할 것이고, 글로벌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한국 기업들이 죄다 태국을 떠나게 된다면 태국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감소해서 다른 국가들의 글로벌 대기업들도 전부 떠나버리게 될 거라는 예측까지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결국 한국이 태국에 등을 돌린다면 태국의 GDP는 곧바로 10% 하락함과 동시에 계속된 연쇄 반응을 통해 GDP 성장률은 급감하여 태국은 영원히 개발도상국으로 남게 될 거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러한 처참한 현실을 인지하게 되자 일단 눈물부터 나오며 암담함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그야말로 한국은 태국 경제를 뒷받쳐주는 수호신과 다름없었고, 태국이 이런 한국을 홀대하고 갑질을 했다는 것은 황금 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과 다름없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절대로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빠져나가도록 그냥 둬선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결국 한국은 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무능한 태국 정부 대신 저라도 발벗고 나서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현재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삼성 공장으로 당장 뛰어가서 한국인 관계자와 미팅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삼성 관계자는 제게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철수를 하지 말아달라고요? 글쎄요. 저희는 수천 명의 현지 노동자들이 이렇게나 단합이 되어 파업을 일삼고 이러한 불법 파업을 국가 차원에서 지지해주는 정신나간 국가는 난생 처음 경험해봤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삼성은 공장을 지을 국가를 선택하는 갑의 입장임에도 태국은 오히려 그런 한국의 역갑질을 하다니, 태국은 정말 뒤통수를 치는 것만큼은 베트남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드는데요. 그리고 저희 삼성 측은 태국 노동자들이 도대체 왜 파업을 하는지도 이해가 안 갑니다.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중 유일하게 현지 노동자들과의 공생을 결정했고, 다국적 기업들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연봉과 복지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인프라 개선 사업에도 참가하며 태국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기업들은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며 태국의 노동력을 빨아먹을 때 한국은 태국과의 의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삼성만 해도 태국의 교육 프로그램 및 기술자 육성 사업에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며 태국의 자체적인 발전을 위해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삼성이 이러한 교육 사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끊게 된다면 태국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태국은 기술자를 육성할 정부 자금조차 없는 상황인데 과연 삼성의 지원금이 없어도 태국의 인재들이 계속돼서 발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국 기업인 현대 로템은 형편없던 방콕의 지하철을 확장해주며 그야말로 방콕 시민들에게 문명을 전파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현대 로템은 방콕 지하철 사업에만 10억 달러를 투자했고 결국 계륵 신세였던 방콕 지하철은 한국 덕분에 태국인들의 발이 되어주어 태국인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해주고 오토바이 및 개인 차량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공기질 개선과 교통 혼잡 최소화에 기여해 주었습니다. 또한 현재 태국은 지하철 시스템 유지 보수를 할 기술력조차 없는 상황으로 지하철에 대한 유지 보수는 오로지 한국의 전문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태국은 주제도 모르고 한국의 지원에 대한 고마움도 모른 채 뒤통수나 치고 있다니 만약 한국이 태국에서 빠져나간다면 태국 대중교통은 제대로 된 유지 보수조차 못 받으며 1년 내로 골동품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고 결국 방콕 지하철을 이용하던 100만 명의 인파는 출퇴근조차 제대로 못하게 될 것이며 태국은 완전히 비문명국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삼성 관계자의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삼성 관계자는 회의 중에 눈물을 보이다니 저런 것도 정부 관계자라고 와서 떠들어댔다는 말이야? 라고 말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와서 무슨 쇼를 하는 거냐며 매우 냉정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역시나 한국은 한번 이빨을 보인 상대에게는 무자비한 몽둥이 찜질을 통해 버릇을 고쳐주는 국가였고 그런 상대에게 두 번 다시 기회를 주는 국가도 아니었던 것이죠. 결국 저는 아무런 진전도 없이 허탈하게 공장에서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충격적인 상황도 모른 채 탐욕에 빠져 눈동자가 완전히 돌아가 버린 한심한 태국 노동자들의 파업 현장을 보며 태국이라는 나라도 이젠 정말 끝이구나 싶어 한숨을 내쉬었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